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드위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7일 4시 45분인데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 뭐 날씨 괜찮았죠?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드위즈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무슨 얘긴가? 다 매수 타점이 나갔다. 근데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뭐 많이 산 것 같진 않아요. 뭐 구독자님들한테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 때문에 조회수가 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이분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4월 28일 날 그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안에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 안에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다라고 했던 게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 못했죠. 왜냐하면 연휴 전에 리스크를 굳이 감당하면서까지 매수를 진행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오늘 나간 건데 분봉상 보시면은 17,500원 라인을 제가 미리 그어놨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보시면은 일봉 20선을 만났죠. 근데 이게 지금 통합 차트거든요. 근데 제가 거래소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어저께 나왔던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캔들 이후에 오늘 캔들에서 어느 정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건데 호가가 너무 얇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러프하게 잡은 겁니다. 뭐 호가가 적당히 얇아야죠. 이거는 뭐 아마 돈 1,000만 원 이상 매수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하신다 그래도 한두 명? 한 5명, 6명?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을 매수를 진행했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줘가지고 뭐 3%? 뭐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좀 모이고 장기평이 꺾였을 때 그때 세력주의 조건 3번을 동반해서 1번이 박혔을 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위에 보이는 이 장기평이 꺾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애초에 우리가 그리드위즈를 우리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체크해 드리면서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매수 진행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다 같이 하면서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이제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구독자님들 한해서 타점이 나간다는 거 오늘 매수 타점 나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모르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드위즈를 가져가는 명분은 에너지 정책 관련된 내용이 이 종목을 가져가는 명분이고 이걸 매도하는 타점이 오르려면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폭제 터뜨릴 수 있는 세력주의 조건 3번 재료의 형태가 뉴스로 박혀야 됩니다. 근데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DR이라고 해가지고 전기 사용량을 절제를 해야 된다? 아니 컨트롤로 한다라고 한 게 더 맞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컨트롤로 한다 해서 1,000개 넘는 업체가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얘가 그걸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이 DR이 뭐냐면 그냥 얘네가 전력 피크 타임 때 전력을 안 쓰고 나중에 전력 피크 타임이 아닐 때 쓴다고 했을 때 그 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당연히 이제 에어컨 사용량이 너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면은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다 뭐 그런 뉴스들 자주 보이시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왜냐면은 이게 전력이라는 게 저장도 가능하고 뭐 전기가 남아 돌 때도 있지만 이게 밤에는 남아 도는데 낮에 피크 타임 때 사람들이 다 깨어있는 그런 시간에서는 피크 타임이라고 해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 그럴 때 공장 가동이나 이런 거를 피해서 좀 밤이나 이런 거로 돌리게 됐을 때 나오는 베네핏, 이득 같은 거를 돈으로 환산해가 주는 게 DR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DR 제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이거를 왜 이제서야 말씀드리냐 뭐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들은 이게 훨씬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봉을 가지고 이제 슬슬 입질이 나왔다는 부분이 이제 저한테 걸렸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싸게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려고 이제서야 들어오게 된 겁니다. 뭐 거래량이 16만 주면은 뭐 나쁘진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10,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2,200명 넘었는데요. 뭐 그죠? 지금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가져가는 명분이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슬슬 입질이 온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그 국힘에서 김문수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쯤 한덕수랑 관련돼 가지고 둘이서 단일화 할 건지 말 건지 뭐 논의를 한다 그랬는데 항상 느끼지만 정치권에서 단일화를 깔끔하게 성공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글쎄요 근 20년 동안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뭐 기대는 크게 안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민주당 쪽에 누구죠? 이재명을 봅니다. 왜 보냐?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들이 조금 순환이 되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순환이 안 됐고요. 이재명 관련 종목들만 판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5월 1일 날 선거법 파기환송됐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6월 3일 날 대선이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 오늘 뉴스가 12시 7분인가에 나왔는데 파기환송됐던 그 선거법 관련된 내용들의 그 뭐 항소심? 하여튼 그거를 6월 18일로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좀 사라졌습니다. 이재명한테. 그래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판을 쳤던 거고 아직까지도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지금쯤이면은 대선 한 달 남았죠. 지금쯤이면 인맥 관련된 정치 테마주도 사실 이제 나락을 가도 안 이상한데 아직까지도 한 판을 치고 있는 거 보면 슬슬 이제 정책주로 갈 타이밍이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정책 중에서 에너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이런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컨트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게 여든 야든 둘 중에 누가 말을 한다라고 굳이 찝어 말하기보다는 둘 다 나와도 괜찮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드 위즈의 최대 주주가 SK가스가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게 울산 GPS라고 해가지고 LNG 복합 발전소를 갖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만약 얘기했을 때 이걸로 엮이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재료의 폭이 우리가 그리드 위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 정도?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매수를 진행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할 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설명드리고서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리드 위즈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000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 2, 3번 뭔지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진행해서 남들이 관심을 쏟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온다. 이게 목적입니다. 가장 스마트한 매매. 이게 바로 트레이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를 진행했다는 부분, 그리고 밑에 갭이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그냥 무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이슈를 했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누리려면 애초에 눌렸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어차피 안 눌려줄 거면 여기 세력분들께서
조만간 기준봉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2만원대를 훨씬 넘어섭니다. 사실 얘가 갖고 있는 재료의 크기만 봤을 때는 물론 사실 재료가 노출된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 피셜로 봤을 때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뿐이고, 이 전에를 보면은 82,2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상장했던 가격이 6만원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했었던 종목, 뭐가? 시장에서 그랬는데 지금 개박살 난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개박살 난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거는 8만원의 반 4만원까지만 가도 대박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위에 갭도 있죠. 38,500원 라인에 또 4만 라인 근처까지 있어. 그렇다는 거는 얘를 좀 가져가는 기간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목표가를 좀 높게 설정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엮이게 됐을 때 정책주라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하면서 테마주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테마주가 위험하다고요? 그거는 매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을 하는데 테마주를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정치나 정책이나 뭐가 똑같은 거 아니냐?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리고 주도 테마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매수가를 어디서 잡느냐가 관건이고, 그 슈팅력, 그 끼, 그 세력주의 목표가를 만들어가는 그 수익률, 그거를 놓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스리드 위주를 매수를 진행한 거고, 물론 이제서야 제 영상을 보고 이제서야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이제서야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여기서 가격이 밑으로 안 내려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도 타점에 집중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변수가 항상 드글드글 끓는 곳이니까 매수 타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세력분들께서 어떻게 핸들링 해 나갈지 그거는 우리는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차트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캔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유추를 하고 예상을 해가지고 세력분들이 4만원에서 매도를 할 것 같다라고 보이면 39,000원에서 매도하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탑전도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매수를 했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캔들 몇 개를 더 지켜보면서 어떤 재료를 가져올지 볼 거고요. 세력주의 조건 3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료의 형태라 그랬죠. 이 재료를 어떻게 이쁘게 뉴스로 만들어서 포장해 나오냐, 그게 관건이 될 건데, 3번이 오면 1번도 올 건데 그 전에 2번을 계속 체크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타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 돈 받는 거 없고요. 멤버십 가입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자이시면 되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신청했으니까 문자로 보낼 겁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입형을 돌려서 올리는 데까지 시간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 기간하고 비례할지는 모르겠는데 반비례했으면 좋겠죠. 얘가 꺾더라도 슈팅은 이미 나와가지고 매도를 하고 나와서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희한테 좋은 건데, 시간이 적게 들어가면서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니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주식 매수 매도를 하는 트레이더고 변수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염두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종목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드 위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수급대장이었습니다.